네, 잡 멘토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오쌤 커리어 연구소의 소장이자 공채 기술의 저자이신 오규덕 멘토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오규덕 멘토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인 처음 소개. 나오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규덕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그 당시 신한은행, 노르표 페인트의 신입 공채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잡링크의 경력개발센터장, 인크루트의 인재경이라는 잡지를 운영했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기업 은행권의 공채들을 같이 대행하고 면접관을 교육시키고 서류 심사에 관여하는 하면서 취업 시장이 한 11년째 정도 이렇게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군요. 내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예, 예. 오규덕 기대하십시오. 멘토, 오쌤과 함께하는 오늘 첫 시간. 그럼 오늘 함께 볼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취업 준비는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예. 예, 내용은 알겠는데요. 좀 더 어떻게 풀어주실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1994년도였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저는 일단 한번 취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지원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융업, 유통업, 일반 대기업, 제조업을 다 지원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취업하고 보자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 업종들을 막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진로를 과감하게도 나를 받아주는 업종의 기업에 운명을 맡기는 그런 형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 예. 한 여학생이 집중해서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과 10명의 여학생에게 프로포즈해서 한 명 오케이 하면 만나는 이런 걸려드는 사람 관점의 만드느냐. 이런 예. 모습과 비슷했던 예. 저희 과거를 볼 수 어장관리라고 있었던 그러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 오규덕 선생님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 예전에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대부분들의 경험담일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대기업 가고 싶어요. 또는 저 S그룹 가고 싶어요. L그룹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일단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실 솔직하고 당연한 고백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일단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진학지도, 진학의 패턴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요, 사실 기업에서는 실무형 인재, 정말 일을 잘하는 그런 인재들을 선호한다는 그런 트렌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도 이제는 전공 중심의 대학 진학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이제는 취업 준비도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기업이 과거에는 기업 통합 채용이었었거든요. 제가 한 19년 전에 취업할 때는 그런데 IMF 이후 들어서부터 기업이 직무별 채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들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업들이요, 이렇게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무 중심으로 채용하는 기점이 언제냐라고 굳이 이야기하다면 1998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당하고 겪으면서 기업의 생각들이 많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일단 보편적 잠재적 인재면 돼라는 생각으로 통합해서 채용해서 교육을 시킨 이후에 직무별로 배치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거죠. 보다 더 준비되어 있는 인재. 그리고 예를 들면 한 학년의 84%가 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중에서 보다 더 직무에 접근되어 있고 준비된 인재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고 그것을 어떤 변별력이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각 회사에서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고 있다면 무엇보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무, 직종, 직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헷갈려요, 아직도. 사실 공부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제 개념을 얘기하면 사실 이런 거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직무, 직종, 직군 이런 개념으로 나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상위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임사, 총무, 영업, 격리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직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경영지원직군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기획과 재무와 인사와 이런 업무, 그러니까 이런 직종이 있는 거죠. 근데 인사라는 직종 안에 채용, 평가, 보상, 교육 이러한 직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해할 때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직종과 직무를 통합해서 우리는 직무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모든 직무는요, 회사마다 다 같다고 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명칭은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회사의 영업과 핸드폰을 단지 유통만 하는 회사에서의 영업의 실제 세부 내용들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어떠한 채널로 영업을 할 것인가의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그 직무의 세부 내용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보면 직종, 어느 업종인가에 따라서 그 직무의 세부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업종에 있다.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업종의 직무냐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 S기업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문제인 것은 뭐냐면 저는 성격이 좋기 때문에 전 영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단순한 접근뿐만 아니라 저는 어느 업종에 영업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소속되어지는 후보 기업들은 S기업도 있고 L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창업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의 접근들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답이 오네요. 이제 희망 직종. 그렇죠? 희망 직무 업종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을 선택하면 그래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순서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기업을 먼저 결정하고 직무와 업종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예, 예. 일단 대기업이면 돼. 그러면 거기에 금융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다양한 업종과 직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정말 제대로 된 순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찾아가지고 업종, 그다음에 직무를 정한 다음에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를 찾아서 나서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례 혹시 있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학생들을 이제 멘토 또는 코칭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오쌤, 저는 그 해외 마케팅 업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무적 접근을 했어요, 그 친구가. 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니까 이유는 특별히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해외 마케팅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더라고요.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너가 영업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 어느 업종에서 영업 마케팅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봐. 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고민하다가, 저는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업종을 자동차 분야로 이렇게 좁혔고, 그 다음에 그럼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계도 있고 부품 업체도 있고 국내 업계도 있고 해외 업계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소속된 기업들, 즉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어떤지 기업들을 리스팅하라고 준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근데 이 취업종 관련 정보를 아무리 이제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면요. 그것을 이해하고 부딪혀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이전에 직무와 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취업 선배인 것 같아요. 취업 선배란 이런 개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취업 선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업종과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선배를 찾아내는 거죠. 그를 만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 일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그 일을 잘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지금 처음 초기 진입할 때 어떠한 경로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로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것이 인턴이든 아니면 단순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그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자세한 코칭들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어떤 진로 탐색에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보여집니다. 근데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꼭 직무를 먼저 정한 다음에 업종을 정해야 되나요? 간혹 같은 경우, 저희 경우에는 방송 쪽에 일하고 싶어요 한다면 구체적으로 업무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죠.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에 지금 네,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특수한 분야가 있어요. 방송 분야, 금융 분야, IT 분야, 아니면 네. 바이오 분야 이런 업종의 분야가 있죠. 사실은 네. 그러한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 이전에 업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 분야 그러면 사실은 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순환근무제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뽑을 때에도 어느 직무로 뽑을 것인가라기보다는 금융에 관련된 준비, 금융에 대한 소양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원칙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특수한 분야라고 한다면 업종을 먼저 선택하고 그 업종에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직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순서고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선생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좀 드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11년째 이 분야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을 보았는데 네. 이렇게 준비한 학생은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예를 들면 대부분 100대 1이거든요. 한 명만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준비한 사람만 뽑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가를 좀 고민해 봤었어요. 첫 번째는 목표를 좁히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목표 뒀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학생들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 시선, 부모님의 이야기, 사회적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목표를 좁혀서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망설임,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럼 끝으로요. 이런 망설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우리 청년 구직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고리인 것 같아요. 일단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면 전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취업하는 학생들의 상황들을 보면 50%는 전공 기반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전공 기반으로 가지 않으면 2배 이상 고생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고리를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이 설사 다른 분야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질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내가 어떤 분야에 더 잘할 수 있고 어느 영역 쪽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자기 이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기 이해 과정은 쉽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넌 뭘 잘해? 라고 해서 알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홀랜드나 MBTI나 스트롱과 같은 이런 검사 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흥미와 적성 있는 영역들이 어느 영역에 더 이렇게 강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반 위에 자기의 목표하는 업종과 직무를 좀 좁혀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오쌤 커리어 연구소 오규덕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